10-1강 컨볼루션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컨볼루션이란 무엇인지 해당 컨볼루션에서 사용되는 개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 CNN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토치에는 CNN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크로스 코릴레이션 연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NN은 이미지 처리에 효과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일반 뉴런 네트워크 신경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층 팝세트론의 인풋 데이터의 크기는 아시다시피 1차원 텐서로의 변환이 필요했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이미지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지가 가진 특성인 구조적인 정보가 상당 부분 손상이 됩니다. 또한 많은 가중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연산 과정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입니다. 저번에 이미지 데이터 셋에 관련한 발표에서 사이퍼 이미지 셋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사이퍼 데이터의 경우가 가로 세로가 32,32이며 RGB 데이터라서 후에 설명하겠지만 3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변환하고 학습을 시키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레이어의 뉴런은 32 곱하기 32 곱하기 3, 3072개의 가중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되면 더 많은 가중치가 필요하겠죠. 이처럼 일반 뉴런 네트워크 신경망에서는 1차원 텐서로 변환을 시키며 이미지의 특성을 보존하기가 어렵고 이미지가 3차원의 데이터 형태를 갖는다는 특징상 많은 가중치 파라미터들이 필요하게 되어 이미지 데이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왼쪽이 뉴런 네트워크, 일반적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이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가로 세로 깊이의 3개의 차원, 즉 볼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CNN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아키텍처에는 크게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 출력층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레이어와 활성함수, 이 슬라이드에는 렐루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결합을 해서 CNN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컨볼루션의 연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의 역할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이 특성 맵,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대략적인 연산 구조는 오른쪽 그림처럼 입력 데이터 이미지의 특정 필터를 씌워서, 즉 웨이트를 씌워서 컨볼루션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컨볼루션 연산이란 대응되는 원소의 값의 곱들의 합을 말하는데 우선 인풋 데이터와 필터에 관련해서 알아본 후에 어떻게 연산이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CNN 모델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이미지, 영상 데이터에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픽셀, 그러니까 확소의 집합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 구조를 띠는데 괄호, 세로, 이미지의 크기와 각 픽셀, 즉 이미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픽셀인 것이죠. 일반적인 이미지는 이 픽셀의 밝기 값이 0에서 255까지의 정수로 표현이 됩니다. 즉 1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 오른쪽 그림을 예시로 살펴보면 손글씨로 쓰인 8이라는 숫자인데 이 이미지가 가로 세로 크기가 28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지가 3차원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가 2차원 설명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의 마지막 차원, 즉 깊이인 채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픽셀의 밝기 값이 255까지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픽셀이 어떤 밝기 값인지, 즉 색상 정도 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걸 표현해주는 단위가 채널입니다. 흑백 영상은 이제 시커먼 정도만 나타내면 되겠죠? 따라서 채널은 한 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아까 8 이미지는 28,28,1
흑백 데이터 크기니까 채널이 1개, 이 크기를 가진 3차원 텐서인 것입니다. 다음은 컬러 영상입니다. 보통 RGB 값이라고 하죠. 빨간과 초록, 파랑색을 표현해주는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래 RGBA는 이 A가 투명함의 정도까지 표현을 해서 4개의 채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RGB로 돌아가서 각각 빨강의 정도와 녹색의 정도, 파랑의 정도로 나타내며 각각의 채널 값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의 사과 이미지가 이미지 크기가 가로 세로 28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8,3의 크기를 가진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는 3차원의 크기를 갖습니다. 다음은 필터입니다. 커널이라고도 부르는데 CNN의 가중치입니다. 초기화된 상태에서 학습이 되며 적절한 필터 값이 탐색되어 가는 것이죠. 보통 3,3 크기나 5,5 크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필터에 아까의 그 이미지 데이터에 씌워져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필터가 입력 데이터에 어떻게 씌워질 수 있을까요? 그걸 결정하는 변수가 바로 스트라이드입니다. 컨볼루션 연산은 이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필터를 이미지를 씌울 때 한 칸씩 이동을 시켜서 씌울 것이라면 이 사진처럼 스트라이드 1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 스트라이드가 2라면 2칸씩 이동을 하겠죠? 이 아래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트라이드의 디폴트 값은 1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풋 데이터와 필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컨볼루션 영상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미지 인풋 데이터와 필터가 겹치는 원소의 곱의 합이므로 이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우선 입력 데이터가 이 필터가 일단 첫 번째 씌워지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풋 데이터 중에서도 가장 왼쪽 위인 이 9개의 픽셀이 선택이 되겠죠? 겹치게 되겠죠? 그럼 각각 원소로 나열하면 1, 2, 3, 0, 1, 5, 1, 0, 2까지 9개의 픽셀이 해당이 됩니다. 이와 대응되는 필터 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들의 곱셈 합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로 8의 값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네트워크에는 이 바이어스 편향 값이 추가가 되겠네요. 바이어스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가중치와 비슷한 역할로 사용되는 스칼라 값입니다. 저번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 살펴볼 때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도 살펴보았는데 이때 편향값도 이러한 방식으로 비슷하게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 플러스 값이라 약간 절편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산식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며 이 바이어스 값도 매 학습마다 개선이 됩니다. 위에 그래프 살펴보시면 바이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의 이동, 활성함수의 절편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컨볼루션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산 아웃풋 결과를 살펴보시면 인풋 데이터에 비해 크기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인풋 데이터가 5,5인데 필터가 3,3이었죠. 이 아웃풋 결과값 피처 맵이 3,3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가장자리에 있는 정보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패딩입니다. 데이터의 가장자리에 추가 데이터를 넣어줘서 출력의 크기가 입력의 크기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 패딩에 대해 조금 덧붙이자면 패딩이 손실을 막아주는 거는 좋지만 사실상 없던 부분, 즉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이라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이즈가 주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0을 패딩해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컨볼루션 연산 결과의 크기를 계산하는 예제를 통해 패딩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 3번을 보시면 인풋 데이터가 32 곱하기 32이고 필터 사이즈가 5,5, 패딩이 2일 때 위에 식에 대입을 하면 이제 32로 계산이 됩니다. 역시 인풋 데이터의 크기와 아웃풋 데이터 크기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채널이 한 개라 가정을 하고 컨볼루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컨볼루션 연산의 입력은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채널 수는 필터와 입력의 채널 수가 필터의 채널 수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컨볼루션 연산을 채널마다 수행을 하고 결과값을 모두 더해서 피처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이 이 컨볼루션 레이어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컨볼루션 층이 이 컨볼루션 연산과 활성함수, 다음에는 풀링 층을 추가를 하더라고요. 풀링층은 풀링 연산, 즉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얻어낸 특성 맵의 크기를 다운샘플링하는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다운샘플링은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연산인데 풀링 레이어에서는 특성 맵의 크기를 줄여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풀링 연산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미지 데이터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미지 내의 위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처럼 풀링 연산 자체가 풀링 필터 안에 있는 인접한 일부의 픽셀 몇 개만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이동하더라도 풀링된 출력들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풀링을 패딩과 비교해보면 살짝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패딩에서는 노이즈를 감소하면서도 데이터의 크기를 보존을 했는데 풀링에서는 되려 이 데이터를 축소하고 있죠. 근데 이 둘은 비슷한 맥락인 게 패딩은 이미지의 부분적인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크기를 보존한 것이고 풀링 역시 이미지의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학습 효과의 개선과 효율성을 잡은 방법이므로 둘 다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특징이 구체적인 위치가 아닌 해당 특징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할 때에는 이러한 국소 이동을 하더라도 의미가 변하지 않으므로 각 픽셀의 위치 보존이 필요하지 않는 작업인 단순하게 이제 이미지를 디텍션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러한 경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풀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스 풀링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층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추출된 주요한 특성 맵은 2차원 데이터잖아요. 이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전달하기 위해선 1차원 자료로 바꿔서 전달해야겠죠. 이때 플래튼이 적용이 되어 마지막 레이어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CNN이 구성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제 강의 마지막에 크로스 코릴레이션 오퍼레이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정리하자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컨볼루션이 신호 처리에 사용되는 푸리의 변환이나 라플라스 변환과 관련이 깊은데 식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컨볼루션 연산 식인데 아래 크로스 코릴레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이 뒤에 반전 연산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 F가 원래 인풋 이미지고 G가 필터일 때 저희가 지금까지는 필터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연산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상 컨볼루션 연산은 이렇게 필터의 반전 연산이 필요합니다.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이 바로 필터, 가중치의 값을 학습하는 게 주 목적이죠. 따라서 이 필터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필터 값을 뒤집지 않던
그대로 연산하는 결과값은 동일하므로 연산 구조가 동일한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컨볼루션 레이어가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 코릴레이션 연산이 사용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파이토치는 물론 텐서플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컨볼루션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